조선의 신분사회는 한마디로 양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양인과 천인으로 크게 구별한다는 말이죠. 양인은 더 세분하면 양반, 중인, 상민 이 세 계급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천민을 제외한 모든 계급이 포함됩니다. 양반이란 말은 알다시피 관리 중 무반과 문반에 속하는, 즉 무반에 속하거나 문반에 속하는 사대부들을 일컫는 말인데, 조선의 신분사회는 세습제이다 보니 그 자식은 관리를 하지 못해도 양반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양반끼리도 조상이 어떤 벼슬을 하였는지, 그리고 벼슬을 하지 못한 대수가 몇 대째인지에 따라 구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의 등용문인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수십 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조선 초기에 형성된 신분제도는 처음은 지배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의 수가 가장 적었는데, 17세기 이후 양반의 증가와 상민 노비 감소로 신분체계가 변동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신분별 비율은 당연히 피라미드 구조이죠. 양반이 가장 적고 다음은 중민, 평민 순으로 천민의 수가 가장 많았지만, 조선 중기를 거쳐 후기로 갈수록 이 비율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갑오개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양반은 양인 중에서 가장 상위 계층으로 초기에는 관직을 가진 자를 의미했으나 점차 관직 조상을 둔 4대손까지 인정하는 등 혈통 세습적인 성격이 강해지니 그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모두가 최고의 계급에 속하고 싶어하니 4대 조상이 아니라 8대 9대 조상이 관직에 있어도 양반을 자처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반 사회에서 자연적 구별이 생기죠.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가 무슨 벼슬을 하였다느니 10대 아래 벼슬을 한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등 내 신분을 위해 조상 자랑을 꺼내게 되죠. 그 신분 제도가 시대를 내려올수록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거기에다가 임진왜란을 겪어 세수가 부족하니 비록 천민이라도 나라에 많은 재물을 내놓으면 그 신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리 없는 벼슬도 줍니다. 를 얻으면 당연히 양반 계열에 들어가죠.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나라의 재정은 궁핍해지고 상공업의 발달로 하층계급도 부를 쌓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재물을 내면 공명첩을 받고 양반으로 신분 세탁이 이루어집니다. 벼슬을 내리는 증서를 첩지라고 하는데, 그게 이름은 빈칸입니다. 품계가 높은 첩지는 당연히 가격이 더 비싸죠. 이걸 돈으로 주고 사면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그래도 나라에 재물을 바치고 공명첩을 받은 사람은 어쨌든 국가가 인정해준 벼슬인데, 어떤 사람은 양반의 족보에 이름을 얹어 양반 행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기반을 잃고 몰락하여 신분은 양반이나 실제 삶은 농민과 다를 바 없이 가난했던 하급 양반을 잔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여 뼈다귀만 양반을 말합니다. 양반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특권을 가졌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지출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대농장을 운영하거나 노비를 소유하여 경제적 여유를 누렸습니다.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정작 국방의 임무인 군역은 면제되며 좌석에서 상석에 앉았고 다니는데도 말이나 가마를 탔습니다. 농사나 물건 만드는 일은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양반과 신분이 낮은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신분이 낮은 쪽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높은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대과시험은 양반만이 볼 수 있으며, 양반은 신분 유지를 위해 노인이 되어도 과거에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유학과 시문이 바로 공부 과목입니다. 중리는 양반과 상민 사이의 중간 신분 계층으로 주로 전문 기술직, 행정 실무직을 담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조항이나 지방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 보니 그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며 전문 직업인으로 활약하였고, 서울 중심가에 거주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기술직이나 하급 행정직에 종사하며 신분이나 직업이 세습하였습니다. 기술직이라 할 수 있는 역관, 의관, 율관, 상관, 천문학관 등이 여기에 종사했습니다. 행정직이라 할 수 있는 중앙관청의 서리와 지방관의 향리가 포함되며 서류 정리나 세금을 부과하고 거둔 일 등 행정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상민, 즉 평민은 주로 농업, 공업, 상업에 종사했는데 여기에도 직업의 기천은 구별되었습니다. 공업이나 상업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월하게 보였습니다. 신분사회 중 마지막 하층 계층인 천민은 크게 8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흔히들 8천이라고 조선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8가지 직업이나 신분계층을 일컫는 말로 주로 노비, 백정, 기생, 무당, 광대, 승려, 상여군, 장인 등을 포함하여 불렀습니다. 이들 중에는 양인의 신분이나 직업상 천대를 받는 경우도 속합니다. 승려가 여기에 속하는 것은 이외이긴 한데 유교 사회에서 불교를 배척하다 보니 8가지에 속한 것 같고, 장인은 직업상 물건을 만드는 것, 그 중에도 천한 것을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양인으로 분류되더라도 천역에 종사하여 천민 취급을 받던 신량, 역천 층이 많으며 사회적 차별과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양반 및 상민 계층에게 하대를 받았으며 주거 제한 및 의복 제한 등 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세습되었으나 전장에 나가서 군공을 세우거나 앞에 말한 국고가 부족하여 재물을 바치면 면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상공업 발달과 신분제 붕괴 속에서 신분 상승을 깨하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조선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천민 중 노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비는 다른 말로는 종이라고도 하는데 노비의 노자는 남자종을 일컫고 비는 여자종을 일컫습니다. 노비는 사고 파는 재물로 인정될 만큼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라 할 수 있는데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별됩니다. 이들은 정확히는 모르나 조선 전기 때에는 백성 중 사할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공노비는 국가기관에 소속된 노비로 한마디로 왕의 소유물입니다. 공노비 중에서는 입역 노비라고 하여 관청에 출퇴근하며 자벽 담당하는 노비도 있었고, 납공노비라 하여 일정량의 공물을 바치는 노비도 있습니다. 비록 전에는 사대부에 속하였으나 영모 등 큰 죄를 저지르면 당사자나 가족이 노비로 전락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가택이나 재물도 몰수되었습니다. 사노비는 이름 그대로 양반 등 개인에게 속한 노비로 솔거 노비로 가여 주인 댁에서 주인과 함께 살며 집안일 담당하는 노비와 외거 노비가 있습니다. 외거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며 주인의 농장 일을 해주거나 자기대로 일을 해서 벌어 신공을 매년 바쳤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한 집에서 살기 어려워서 한 방법이었습니다. 외거 노비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신공을 바치고 남은 돈으로 부를 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몸값을 지불하면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공노비이든 사도비이든 노비는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대장처럼 노비 문서를 만들어 따로 보관하였다가 어떤 사유로 면천이 되면 면천되었다는 증명서도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비교적 엄격하였던 이러한 신분 제도도 시대의 흐름에 함께 변모되어 조선 후기에 와서는 오히려 양반 수가 제일 많은 만큼 달라져서 급기야는 가보계획으로 사라졌습니다.